신사의 나라 잉글랜드, 영국의 윌스 칼드컷. 평화롭고 한가하기 그지없는 영국의 주말 오후지만 건조한 날씨 탓에 찾아온 몇 건의 화재는 피할 수가 없었다. 신문에는 매일 소소한 화재 사건 기사가 단골로 실렸고 주민들은 이런 기사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때 평화롭기만 하던 윌스 칼드콧의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한가로이 주말을 즐기던 경찰서와 소방서도 갑자기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고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긴급 출동. 현장에 긴급 출동한 소방요원들, 가장 먼저 살피게 되는 것이 바로 인명피해. 하늘이 도왔는지 다행히 화재 장소에 사람은 없는 듯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 바로 그곳에 사람이 안에 있었던 것이다. 허나 신기하게도 두 사람에겐 아무런 화상의 흔적도 없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열정적인, 너무도 열정적인. 사건은 이러했다. 사소한 오해로 이별을 하게 된 연인 줄리아 로버츠와 리차드 기어. 둘은 헤어진 기간 동안 서로를 너무도 그리워했었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재회하게 된 것이다. 또 영국까지 참 요즘 가면 그러나 많아요. 한겨울 추운 날씨의 길 한복판은 재회의 기쁨을 표현하긴 아주 부적절한 장소였던 것. 줄리아가 데려간 곳은 주말 여행으로 한산한 주택가의 뒷마당. 그렇다고 연기가 나요? 1년 만에 재회한 연인들은 추운 날씨도 잊은 채 열정적으로 입김을 뿜어내며 키스에 열중하기 시작했고 둘이 키스하느라 내뿜는 입김은 마치 불이 난 곳의 연기처럼 몽글몽글 피어오르게 된다. 두 남녀가 키스를 하면서 내뿜은 열기가 화재로 인한 연기로 착각된 이 사건은 아주 깜찍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휴대폰 사랑 이야기.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 미국. 수많은 미국인들도 깜짝 놀라게 한 어느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 미국 최고 법률사무소의 잘나가는 여자 변호사 캐런 스틸. 당당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그녀가 오늘은 유난히 기분이 좋은 날이다. 왜냐하면 그녀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부인 캐런은 예식장이 아닌 법원 건물로 들어가는 건 왜일까? 변호를 맡은 긴급한 사건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캐런의 피앙세도 바로 이 법정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데 뭔가 시간에 쫓기는 듯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는 캐런. 재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부케를 꺼내들고 법정 앞으로 뛰어나가는 캐런. 캐런뿐이 아니었다.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법정안은 순식간에 결혼식장으로 바뀌었다. 신부는 변호사 캐런인데 신랑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그렇다. 놀랍게도 변호사 캐런과 결혼할 사람은 방금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죄수였던 것이다. 우도소장 살해 혐의로. 변호사와 죄수의 이 웨딩 커플은 신랑의 공판 바로 다음 신부인 캐런이 폭행 사건을 변호한다는데 차단. 두세 건의 휴정 시간인 5분을 이용해서 10초 만에 초스피드 결혼식을 올리고 100년 가약을 맺은 것이다. 변호사와 범죄자,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된 사연은 도대체 무엇일까?
프랭크는 당시 전철을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유명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였던 캐런은 프랭크의 변호를 맡게 된다. F-R-A-N-K. Frank. Hey, do you have a smoke? 둘의 첫 만남은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였고 프로 변호사 캐런도 냉정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매력적인 프랭크에게 캐런은 끌리기 시작했고 프랭크 또한 캐런에게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You're tough. 사람 모른다니까요. 변호인과 의뢰인으로 만남이 계속될수록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고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캐런은 조금씩 더 과감해지기 시작했다. Karen. 변호사 비용은 안 들겠어요 이제. What? 그렇죠. Get out. I said get out. Okay, okay. 사랑에 빠진 프랭크와 캐런. 프랭크에게 캐런은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었고 캐런에게 프랭크는 살인범이 아닌 한 남자였던 것인데 결국 의뢰인과 사랑에 빠진 잘 나가는 변호사 캐런은 의사인 남편과 이혼을 했고 남편도 있었어 의사. 범죄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압력이 들어오자 단전 직장마저 그만두고 만다. 결국 두 사람은 법정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그날 밤 프랭크의 감옥에서 첫날 밤을 보낸다.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새 남편을 위해 새 신부 캐런은 항소를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지구상에 이처럼 용감하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연인들이 또 있을까?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세계인들에게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꼽히는 곳 캐나다.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만큼 아름답고도 기가 막힌 사랑 이야기가 하나 있다. 스미스 씨는 오늘 애인인 알리슨에게 청혼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애인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포장하고 Will you marry me? I love you. I love you. Will you marry me? 로맨틱한 프로포즈까지 연습하고 이제 그녀를 만나 프로포즈를 하기만 하면 된다. 아름다운 연인 알리슨을 위해서라면 로이스는 어떤 일이라도 해주고 싶었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What you're meant to have. This. Ta-da. 배우가 누구였죠? 원래 미국인인 로이스 스미스 씨는 애인과 함께 고향인 미국에 가서 청혼을 하고 그녀가 원한다면 결혼식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제 그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Oh, it's so good. All I can think of is you and me doing the things I wanna do. Where's Ned? Oh, don't touch! 애인을 위해 뭐든 해주겠다던 스미스. 도대체 가방에 뭐가 들었길래 저리도 깜짝 놀라는 것일까?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넘을 때였다. 저곳만 지나면 고향인 미국에 도착하는데 그때 경찰과 세관원이 의례적인 절차대로 세관 검사를 하기 위해 차를 세웠는데 Second. 차를 세우고 물건을 하나씩 꺼내어 세관 신고서와 대조를 하고 있을 때였다. 멀쩡하게 세관 검사를 받던 스미스가 슬그머니 반지 케이스를 숨기는 것이 아닌가. So do you have any jewelries? No, I don't. Sorry, can I touch you? What? What's that?
What is it? 뭔가 낌새를 챈 경찰과 세관원. 경찰이 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온순하던 스미스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Please, please, you gotta forgive me. You gotta understand. 반지는 무려 1,400달러짜리의 고가의 반지. 스미스는 알리슨에게 청혼하기 위해 이 반지를 깜짝 선물로 준비했었다. Wait, no. 이유야 어찌됐건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물건은 현장에서 강제 압수. 스미스의 청혼은 어찌 된단 말인가? 뽀뽀뽀폼 뽀뽀뽀폼 뽀뽀뽀뽀뽀뽀뽀뽀뽀 Only you. 결국 어쩔 수 없이 스미스는 국경 세관원 앞에서 어거지로 반지 청혼을 하게 된다. Of course. 청혼이 끝나자 스미스가 몇 년을 모아 산 거금의 반지는 국세청 압수 창고로 직행하게 됐다. 다음 사건은 애인을 위해 준비한 비싼 반지를 세관 신고를 안 해서 적그럽게 국세청의 해킹 사건으로 경찰 생활 10년 전후 억수로 마음이 아팠던 사건입니다. 참선하는 거. 실제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30단.